낮에는 발음도 안 되고 잘 안 보이고 편안한 를 저희는 권장하고요. 야간에는 8시간 정도 착용하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치아 유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댓글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서 준비했어요. 선생님, 교정 끝나고 유지장치 끼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공감합니다. 교정 끝나고 장치 빼고 너무 시원했는데 유지장치를 끼라니 뭔가 또 다른 시작 같죠? 챙기는 것도 힘들고 장치를 끼면 불편한 것도 있고요. 유지장치 딱 시작하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아파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거 좀 헐거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히려 이가 더 부딪혀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껴야 돼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궁금증, 불편함에 대한 거 오늘 영상 보시면 한 방에 해결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3년차 치과의사가 알려주는 유지장치 완전 정복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턱이 아파요. 특정 치아만 자꾸 닿아요. 이거예요. 턱이 아프다는 분들은 안 끼던 장치를 끼니까 혀와 턱에 엄청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힘을 주냐면요. 장치가 어색하니까 혀로 장치를 계속 나도 모르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턱에 힘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게 생소한 장치다 보니까 의식하게 되거든요. 혀로 장치를 누르는 게 원인인 거예요. 유지장치 자체가 턱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장치를 낀 상태에서 윗니, 아랫니 치아를 2-3mm 정도 살짝 떼고 입도 약간은 벌리고 계시면 돼요. 입 벌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치아를 의식적으로 살짝 띄워놓는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아픈 것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장치를 사실 끼든 안 끼든 원래 치아를 물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요. 치아를 살짝 떼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유지장치를 낀 상태에서 특정 치아만 자꾸 닿을 때는요. 특정 치아라고 하면 보통 작은 어금니나 앞니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치과에서 교합지를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집에서 혼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빨간 종이 같은 걸로 딱딱딱 물었을 때 어디가 먼저 닿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해요. 교합지 딱 물기만 해도 어느 치아가 먼저 닿는지 문제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위를 살짝 치과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치아를 조정하거나 또는 유지장치를 조정하거나 둘 중 하나죠.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는요. 치과에서 또 살짝 풀거나 조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원래 치아는 살짝 떼고 있는 게 정상이니까 장치를 끼고 이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치아와 장치는 닿기 마련이에요. 이때 한쪽이든 양쪽이든 치아가 장치에 닿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유지장치를 착용을 하면 앞니 안쪽 잇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앞니 안쪽에는 고정식 찰사를 붙이잖아요. 이 찰사 주변 닿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석이 끼고 잇몸이 부어요. 부은데 장치를 또 껴버리면 잇몸이 확 눌려서 더 붓고 피가 나요. 이런 분들이 유지장치 끼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요. 잇몸이 아파요 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 중에 잇몸이 아프니까 유지장치 안 끼면 안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문제는요. 유지장치가 아니고요. 잇몸이거든요. 잇몸이 나오면 유지장치는 문제가 없는데 유지장치를 안 끼면 치아가 틀어지겠죠. 이 경우는 잇몸 치료하고 철사 주변을 잘 닦으면 부은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유지장치 끼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안쪽에 붙여놓은 철사를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잇몸이 다 나으면 또다시 붙이죠. 치아는 교정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사실 철사가 없으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철사는 유지시키고 잇몸 치료와 칫솔질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유지장치 끼면 혀 쪽 잇몸이 아프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혀 쪽에 뼈가 또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 뼈에 장치가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장치를 잘 안 끼다가 끼면은 또 이렇게 앞궁이 좁아지면서 장치가 잇몸 쪽에 눌리면서 아파요. 이 경우는 눌리는 부분을 좀 표시를 해가지고 장치를 갈아주면 안 아파요. 그리고 유지장치 뒤쪽에 철사가 볼 안쪽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철사를 좀 짧게 해주거나 철사를 둥글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뼈가 아프거나 볼살이 찔릴 때는 참지 말고 바로 치과로 가셔서 해결해야 돼요. 이제는 유지장치를 좀 종류별로 알아볼게요. 가철식 유지장치는요. 말 그대로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예요. 장점은 뭐다? 치아를 잘 잡아주고 치아 사이로 좀 조여줄 수도 있고 좀 무엇보다도 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정 후에 치아가 서로 닿을 수 있게 좀 뚫려 있어서 교정하는 중에 꽉 잡혀있던 치아가 좀 자연스럽게 물리게 도와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가철식 유지장치도 단점이 있어요. 장치가 튼튼한 대신에 꽤나 두껍고 부피가 커서 착용 초기에 불편함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잇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죠. 입 천장 쪽 장치가 두꺼워서 발음이 좀 힘들고 되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세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처럼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적은 기간이 필요한 거죠. 투명 유지 장치는 요즘 정말 인기가 많죠. 치과에서 직접 만드는 임시 유지 장치도 있고요. 비베라 같은 정식 제품도 있어요. 일부 치과는 임시 유지 장치를 일반 유지 장치처럼 쓰는데 치과에서 제작하는 그 재질은 그렇게 오래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임시로만 써요. 이런 투명 유지 장치의 장점이 뭐냐면요. 얇은 재질이 치아에 착 밀착이 돼서 착용 시에 굉장히 편하고 이물감이 적어요. 특히 인비잘라인 하셨던 분들은 장치와 이 유지 장치가 좀 비슷하니까 더 불편함이 적으신 것 같아요. 인비잘라인에서 나오는 비베라 유지 장치는요. 특수 재질이고 약간 두껍고 치아를 굉장히 탄력 있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탄성 있는 밴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투명 유지 장치의 단점은요. 그 유지력이 가철식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비베라 유지 장치는 굉장히 단단하고 탄성이 있어서 유지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철식에 비하면 임시 투명 장치든 비베라든 내구성이 조금 약해서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물러지면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돼요. 특히 임시형 투명 유지 장치는 더더욱 그렇고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낮에는 발음도 안 되고 잘 안 보이고 편안한 비베라 유지 장치를 저희는 권장하고요. 야간에는 8시간 정도 가철식 유지 장치를 착용하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치아 유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정식 유지 장치는 철사를 치아에 직접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필수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장점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 효과예요.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치아를 지켜주는 든든함이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치석이나 세균맛 관리가 좀 어렵고요. 식사 습관이 잘못되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이갈이가 있으면 철사가 자주 탈락될 수 있어요. 탈락되면 덜렁거리고 혀에도 찔려서 불편하거든요. 바로 오셔서 붙이셔야 돼요. 떨어진 줄 모르고 지내다가 치아가 벌어지거나 틀어져서 재교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가 잘 콜라보가 되면 치아 교정 후에 예쁜 치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장치를 언제까지 껴야 되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평생 관리예요. 이거는 제가 정한 원칙이 아니고요. 미국 교정학회나 대한치과 교정학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라 권장드리는 바예요. 철사는 조금 평생 붙이고 계신 게 좋고요. 유지장치도 8시간 정도는 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나는 철사가 자꾸 떨어지고 치과를 자주 가야 해서 너무 싫다. 철사를 꼭 떼고 싶다는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제 처방은요. 철사를 떼는 대신에 낮에는 비베라 유지장치 한 2-3시간 꼭 착용하고요. 저녁 때 한 8시간 정도 가철식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시면 철사를 떼드리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분들 몇몇 분 계시거든요. 낮에 비베라 유지장치 2-3시간 끼는 거 나는 자신 없다는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그냥 철사 붙이고 계셔야 됩니다. 식사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유지장치가 헐겁거나 뻑뻑한데 괜찮은지 이게 물어보시거든요. 착용 초기에는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 신발 신으면 되게 뻑뻑하고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끼다 보면은 되게 편안해지고요. 지나치게 헐거운 것도 문제인데요. 이거는 유지장치를 조금 조여주거나 조정을 하는 게 필수예요. 너무 헐거우면 유지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정식 철사하고 가철식 유지장치를 선택할 수 있냐는 분들이 또 계시고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철사는 항상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철식 유지장치나 투명 유지장치를 저는 같이 해주는 걸 추천해요. 저는 둘 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지장치를 오래 안 끼다가 다시 꼈을 때 이가 아프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마치 이제 교정을 하는 것처럼 이가 아프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랜만에 유지장치 착용하면 일시적인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안 끼는 동안에 치아가 좀 바뀌었겠죠. 유지장치는 교정 끝났을 때 상태니까 약간 안 맞아서 아픈 거예요. 다시 잘 끼다 보면 치아가 맞춰지기도 하는데 계속 아프거나 안 맞는 것 같으면 치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유지장치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먼저 파손되었을 때는 수리가 가능한 범위라면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가철식 유지장치에서 그 핑크 플라스틱 부분 있죠. 거기는 금이 가거나 부서졌을 경우에 수리가 대체로 가능해요. 그런데 두꺼운 바깥 철사가 휘거나 부러지면요. 다시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철식 유지장치나 투명 유지장치는 세척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온수로 세척한 후에
유지장치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즘에 유지장치 전용 세척제가 나와서 칫솔로 부드럽게 세척을 하시되 너무 억센 칫솔은 피하세요. 주방세제나 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냐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유지장치의 플라스틱 부분이 다공성일 수 있어서요. 주방세제가 그곳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치약은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장치에 스크래치를 줘요.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틀니 세정제는 틀니용이니까 유지장치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틀니는 착용을 하고 음식을 먹는 용도라서 세정제의 성분도 다르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더 독하다고 할까요? 특정 성분 때문에 유지장치의 용접부가 또 부식이 되면서 망가질 수 있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교정 끝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정 끝나고도 정기검진 가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2번 우리가 스케일링도 가는데 그 겸에 가서 유지장치 체크 받으셔야 돼요. 안쪽에 고정식 유지장치가 떨어졌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접착제가 시간이 가면서 마모될 수 있거든요. 보강해야 돼요. 근데 마모된 줄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철식 장치는 매일 끼면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유지장치 잘 꼈는데도 치아가 틀어질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너무 완벽한 건 없죠. 유지장치를 열심히 꼈는데도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 받으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0% 완벽한 유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죠. 사랑니나 다른 치아들의 영향이 있고 또 턱의 성장이나 변화도 있어요. 또 씹는 습관이나 자세 영향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유지장치를 한 것과 안 한 것, 이 차이는 엄청나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요. 유지장치 잘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도 거의 변화 없이 유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23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요. 유지장치는 친구처럼 생각하시라는 거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으면 오히려 불안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깜빡하고 가끔 실수해도 돼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치과와 소통하세요. 소통이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유지장치와 평생 친구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친구는 평생 가는 법이잖아요. 유지장치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치아 궁금증 해결사 치아쌤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박자가 맞아야 완벽하겠죠?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